네, 금요일 시장이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 가까운 낙폭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역시도 상승 출발했던 장 초반을 뒤로 하고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분과 함께 한다면 다음 주 걱정은 좀 접어 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오늘의 잠금 해제 함께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과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머니맵 간단하게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하는가 했는데 0.3%가량 하락 흐름 그리면서 오늘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좀 낙폭이 큰 것은 SK하이닉스고요. 소부장단에서도 3에서 6%대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2차 전지 쪽에서도 장 초반만 해도 혼조세 보였는데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소재단까지 일제히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오늘장 다시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이 11% 급등세 시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한양행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상승 나와주고 의료기기 쪽에서도 시젠과 SD바이오 좋은 흐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가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함께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통신주 그리고 게임주, 화장품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강한 흐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빠지고요. 바이오 쪽으로 또다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요일 시장의 전략 어떻게 짜가야 될까? 오늘 과장님과 함께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저희 종목들 이야기 먼저 좀 해볼게요. 8월 30일에 공개해 주셨던 종목이 휴젤입니다. 저희 잠금 해제 시간 통해서 만나봤고요. 최고가 기준 10.3% 상승 나와서 목표가 30만 원 제시해 주셨던 부분도 터치를 해냈습니다. 자, 이 휴젤은 뭐 이제 미국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확정이 됐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휴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그 휴젤은 이제 가까운 상황에서 모멘텀이 나왔던 것이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 이제 이 부분이 좀 잘 해결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불확실성보다는 본업 이 이제 미국에서 잘 성장하는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지금 수출 데이터 같은 것들로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일단은 보톡스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달성했지만 추가적으로 뭐 홀딩은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보유자분들 홀딩하셔도 괜찮겠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9월 27일에 만나봤던 종목이 SK바이오팜입니다. 이 종목도 최고가 기준으로 25.4%의 상승률 목표가 제시해 주셨던 13만 원 선 터치를 해냈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SK바이오팜 뭐 지금 뇌전증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세가 기대된다 또 이런 코멘트 주셨었잖아요. 앞으로 좀 SK바이오팜 계속해서 좀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뭐 먼저 이 전략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전히 또 홀딩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가 조금 나왔는데 이제 우려라기보다는 전 3분기는 조금 쉬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캐시카우가 잘 BP 넘어서서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피처캠 비롯해서 SK바이오팜도 이제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저평가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동사가 엑스코프리 말고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새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주가를 리레이팅 시켜줄 거다.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SK바이오팜 이미 목표가 제시해 주셨던 13만 원은 터치를 해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휴젤과 SK바이오팜 이전에 과장님과 함께 만나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열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사모펀드와 연기금 수급이 주목한 종목들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반도체, 제약바이오, 3분기 기대주, 조선기자재 쪽에서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매수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
제약바이오 섹터 여전히 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펩트론, 뭐 코아스템, 캐몬, 퓨처캠,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이 있고 오늘도 역시 비만 치료제 쪽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좀 저희가 이 수급에서 힌트를 얻어본다면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짜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저는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 시장에 살아있는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보통 지금 현재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할 때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에너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의 결국에 이유는 정책 그리고 기업별 개별 모멘텀이 워낙 강하게 지금 받쳐주다 보니까 빠질 이유를 못 찾는 그 정도의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수급적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서 쉬어갈 때는 각 개별 섹터들의 랠리가 펼쳐지고 요때 여의도의 스타 매니저들이 탄생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또 이제 삼성전자가 쉬어갈 때 좀 주도주격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좀 유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멘텀이 뭐 한두 뭐 소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요거 안 가면은 좀 쉬고 이럴 텐데 지금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전달 플랫폼 그리고 비만 치료 그리고 CDMO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성 치료제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국내 기업들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상대적인 섹터의 어떤 모멘텀이나 매력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이 섹터 대비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런 기조 이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는 강한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참 먹을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는 사실 뭐 저희가 많이 하기도 했고 앞서서 휴재과 또 이야기를 나눠봤던 SK바이오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시선을 돌려서 그 밖에 다른 쪽에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3분기 기대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종목도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전 세계까지는 아니죠. 뭐 미국, 중국, 유럽도 지금 다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있으면 대선이 이제 마감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저는 좀 소비주를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이미 실적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디다스가 이번 주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 잠정 실적이라서 세부 사항 공개는 되지 않았었는데 가이던스를 올해만 3번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자기네 업황을 지금 체크가 안 되는, 가늠이 안 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인 건데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지금 주가가 동조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는 이 아디다스 재고 감축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되게 실적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뭐 가동률도 떨어지고 실적도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이 스니커즈 이쪽이 되게 좋아지면서 아디다스 이제 작년에 재고를 줄여놨으니까 현재로서는 재고 레벨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장이 가동되는 것이 현재 거의 맥스 한 98%까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고 다만 3분기가 보통 비수기, 전통적 비수기거든요. 근데 올해는 분기별로 계속 지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3분기 마진이 2분기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가 남아있는데 4분기에는 이제 아시는 제품이실 텐데 아디다스의 오리지널 제품들, 삼바, 가젤, 캠퍼스 이런 것들의 생산이 더 아마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수주 단가가 또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ASP도 긍정적으로 4분기에 좀 영향을 미칠 거다. 3분기 좋고 4분기는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디다스가 올해만 들어서 가이던스를 3번 상향을 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블랙핑크 제니가 또
아디다스의 엠베서더라고도 하죠. 앞으로 좀 성장 모멘텀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화승 엔터프라이즈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실적 우려로 하락이 기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하락이 기회면 오늘이기도 하네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다시 AI라는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지금 뭐 AI 관련해서 버블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을 거쳐서 엔비디아가 다시 힘을 좀 내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AI 모멘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뭐 TSMC가 신고가 가고 엔비디아도 지금 그런 기조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미 사실 AI 모멘텀은 여러 가지 숫자로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도 AI와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조금 더 다른 반도체보다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다른 밸류체인에 비해서 좀 상승을 못했던 이유는 3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 때문이었어요. 3분기에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 실적이, 그런 예상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있었고, 실제로 수급을 보면 수급도 거의 빈집인 상태로 외국 기관들이 다 팔아놓은 그런 상태였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수급도 같이 지금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보시면 동사의 주가를 움직였던 주체는 기관 투자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집을 지금 이수페타시스 빈집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공략을 하냐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히도 뭐 3분기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9월부터 수주 물량이 재증가를 하면서 3분기의 실적 부진은 좀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인식인 것 같고요. 중국 법인의 부진으로 3분기 실적은 좀 다소 아쉽겠지만 뭐 여전히 동사의 성장 모멘텀은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AI 모멘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 저희가 함께 겪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만 좀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 물론 3분기 실적은 약간 좀 좋지는 않게 나올 것 같다. 이전에 비해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부진을 단기적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긍정적 신호인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포착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800기가 상품의 이제 초도 양산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향으로 H 시리즈 내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중에 주요 네트워크 고객사 향으로 800기가 네트워크 장비용 기판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 뭐 물량이 대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이 AI 네트워크 구성 과정에서 이 장비의 수요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도 양산이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그 다중적층 기술이 적용된 이 기판이 층수가 높기 때문에 ML기 기판 중에서도 ASP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그래서 마진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내에 그 H 시리즈 내 점유율 증가로 인해서 엔비디아 향으로 매출액이 좀 증가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가 시장과 소통했던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제품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을 또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오일머니가 이 AI 칩을 또 수요를 또 많이 좀 증가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3분기 쉬어간다 하더라도 하반기나 내년으로도 여전히 실적 성장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대만의 IT 기업들의 매출 이 나왔는데요. 9월 매출이 확연하게 레거시는 부진하지만 AI 반도체의 수요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각 기업들의 어떤 매출과 실적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동사가 최근에 움직인 계기이기도 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구조적인 P와 Q 성장 진입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좀 3분기 실적 때문에 좀 눌려 있을 때가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현재 44,200원 선 지나고 있는데요. 목표가 56,000원, 손절가 3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꾸준하게 좋아질 기업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도 빠르게 열어볼게요. 자, 긍정적 환경,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길래 이러한 키워드가 붙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 기자재다 보니까 전방이 좀 좋은 상황이고요. 동사는 선박용 크레인과 상부 구조물 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사의 고객사는 조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삼성중공업이 56%, 현대그룹사가 24%, 하나오션이 10%, 그러니까 뭐 대형 조선사로는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화물을 하역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이제 그 선주라든지 조선사에 발주한 개별 프로젝트를 이제 주문 생산 방식으로 제조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R&D를 되게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 특수 크레인 쪽을 또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진율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급저온 선박용 크레인 같은 것들이 기술력이 동사에게 있다, 되게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듯이 기자재 업체이다 보니까 전방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전방 업황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방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2분기에도 사실 되게 조용하게 서프라이즈 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3분기에도 4분기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긍정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오리엔탈 전공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의 두 번째 키워드 3분기 실적입니다. 요즘 뭐 조선사 수주 실적 너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2분기에 이제 뭐 하나엔진 같은 기업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조용하게 서프라이즈 낸 기업이 오리엔탈 전공이었어요.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2.5% 기록을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뭐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뭐 크게 성장을 한 숫자를 보여줬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기계품이나 구조품은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요. 선박용 크레인 그리고 이제 데크하우스 물량이 좀 30% 증가하면서 좀 숫자를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선박 건조량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크레인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삼성중공업 공정 안정화에 따라서 인도 증가가 동사 실적을 지금 견인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컨테이너선 쪽에 크레인 납품이 많았다면은 하반기부터는 LNG 선박용 쪽으로 납품량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컨테이너량 대비해가지고 이제 구조물 단가도 LNG 쪽이 훨씬 좀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훨씬 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보통은 이제 3분기는 조업일 수가 좀 없잖아요. 네. 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단가 인상분이나 이런 걸 반영하면 3분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실적 낼 수 있고 4분기 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 목표가 4,600원, 손절가 3,000원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